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2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개장 직후에 한 30분 사이에 시장에 크게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었는데 빠르게 또 반등이 나와주었고 오후장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물론 빨간불로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2500포인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계속 힘을 내면서 오늘은 0.7%의 상승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2차전지 관련주가 힘을 냈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모두 큰 폭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반대로 오늘은 크게 급락이 나왔었던 그런 업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있었고 LNF도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HPSP까지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오늘은 2차전지 날이었고 반등도 생각보다 크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규모는 많지 않았고요. 또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1600억, 거의 17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또 삼성 SDI,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2차전지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수급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지만 배터리 셀 기업들의 수급 변화를 보면 결코 많은 순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수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기아,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반도체 관련주는 그동안 많이 포진해 있었다면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죠. 그리고 기관은 하나오션, LNF,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 BM. 대체적으로 많은 업종들을 골고루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또 크게 변동 없이 양호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나스닥도 0.3%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S&P 500도 0.1%, 그리고 다우지수도 0.2%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만 0.5%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조금은 낙폭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이 정도면 크게 밀린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라든지 오늘 국내 증시를 보신 것처럼 오늘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의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동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 흐름이 나왔잖아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업황이라든지 어떤 실적 면에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 2차전지 내에서도 딱히 투자할 종목들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공모가가 낮게 책정이 되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이 되었고 갈 곳 잃은 2차전지 자금들 그게 계속 이렇게 몰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분명히 세력이 존재할 텐데 일단 업황이라든지 실적 면에서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로 그런 경우라면 분명히 지난 여름쯤에 에코프로 BM처럼 이런 2차전지의 주가의 변화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라갈 때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솔직히 체감을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하락하게 되면 그때가 고점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시면서 이게 정말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 개선에 따라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이 샜는데 어쨌든 오늘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어제도 한 차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지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어제도 보면 테슬라가 4.5%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거의 저점에서 지금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경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의 의견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은 생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테슬라에겐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를 보더라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딱히 구매하고 싶은 욕구는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난 영화 중에서 백투더퓨처, 그 영화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영화였죠. 그 당시에 표현했던 미래 자동차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정확한 것은 정말로 인도가 되고 나서 그때 어떤 평가가 나올 것이고 또 그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될 것이고요. 그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급등이 나왔었고 또 오늘 국내 시장까지 많은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특정 시점에 무언가가 공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출시가 될 때 그 경우에는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조심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게임주라든지 엔터 기업들,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신작이 발표가 된다든지 또는 아티스트의 컴백, 그리고 새로운 그룹의 등장, 그런 사례들을 여기에 접목시켜 본다면 실제로 공개가 되고 나서 다소 주가가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대감이라든지 실망, 그리고 재료 소멸,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들쭉날쭉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죠.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가 업황이 좋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이런 재료를 통해서 반짝 상승을 일으키고 또 차익 실현하고 빠지는 세력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또 테슬라를 중심으로 기술주에 상당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 지금 미국의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 매파 인사 중에 한 명이었던 성함은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지금의 금리 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가 되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건파가 아닌 매파 인사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틀 버핏이라고 하는 헤지펀드의 한 투자자가 있거든요. 이분께서도 내년 1분기에 굉장히 빠르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정점론 그리고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모두 공존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1%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고 이건 한 달 동안이에요. 그리고 환율도 오늘 1287원을 기록하면서 지금 촬영 시점에 0.6%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솔직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빠르면 1분기가 될 수도 있고 늦으면 4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시점은 알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미국의 긴축 정책 사실상 종료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긴축 기조가 완화될 수 있는 충분한 시점이 올 수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공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저번 달에 3.3%였나요? 3.2%인가? 아무튼 그 정도 나왔었죠. 연준에서 2% 물가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던 만큼 지금 이 정도면 2%대하고는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금은 의미 있는 물가 수준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기대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가 된다면 국내외 많은 기술주들 다시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모두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의 HBM3만 엔비디아에 정식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샘플 테스트만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까지는 공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만간에 엔비디아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삼성전자는 이 HBM, AI 반도체 쪽에서 하이닉스보다 한 발 뒤쳐져 있잖아요. 점유율도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고 또 삼성전자보다 앞서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먼저 공급을 했던 만큼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램 시장에 있어서 5% 안쪽까지 점유율이 좁혀졌는데 정말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다시 점유율을 벌릴 수 있는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연말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에 공급이 된다는 것은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에 있어서 거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 그리고 D램 시장 점유율까지 충분한 개선이 이뤄질 수가 있으니까 12월 내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내일은 11월 마지막 하루죠. 모두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11월 마지막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